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모은 돈이 많지는 않지만 은퇴하고 나니까 오히려 돈에 대해서 더 소중하고 더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시장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진지하게 한번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여러분들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ETF들의 그 어떤 방송 트렌드를 보면 몇 개로 은퇴하기, 평생 이거 하나면 먹고 삽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슈드 3억 모으고 은퇴했다라고 가정하면 제가 한 2억 초반 정도 모았는데 분기별로 배당이 한 100만 원 초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3억으로 커버드 콜 10% 정도로 바꾼다라고 해도 월에 한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경험도 다르고요. 본인들한테 적용하게 되면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책에서도 말씀 많이 드리듯이 복리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명제는 1억을 모으면은 확실히 나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1억을 모으려면은 1,000만 원 모아야 되고요. 1,000만 원 모으면 이제 다음 1,000만 원을 모으는데, 이 1,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알파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다음 1,000만 원 모으는 건 좀 수월해지거든요. 이게 자꾸 누적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솔직히 1억 정도 모으게 되면은 그 다음 모으는 거는 좀 수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과정들이 이제 고민되게 되는 거죠. 사실 투자에 대한 고민을 저는 업으로 삼았었지만 정말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1억씩 모으면 슈드를 사면서 돈을 모았던 그런 이제 작업을 했던 계좌고,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두 주씩 사고 있는, 그리고 다섯 주씩 사고 있는 것들은 좀 변동폭이 큰, 이제 베타가 큰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다섯 주씩 모으는 것들 이렇게 있고, 그리고 보면은 공격수 하나, 그리고 이 배당주 성격, 방어주 성격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적립식으로 모아서 그런지 퍼센테이지 자체가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얘는 이제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만약에 공격적인 자산들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나는 또 큰 돈을 벌어보겠다 하면은 자산 이제 손실이 커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증권사를 옮기기 위해서 플러스 난 것들은 대부분 매도하고, 이건 손실이 커서 매도를 못한 종목이거든요.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산 배분이 핵심이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잘 모아가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비중이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계좌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또 마이너스 30% 되면은 이 구간마다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보통 생각이 흔들리고 전략에 대해서 확신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0%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 투자가 맞는지 그 전반적으로 좀 피곤한 상황이 연출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시장에 너무 흔들리게 짜놓으면은 어렵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좀 유식하게 얘기해 보면 매도 시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건데, 제가 저 아까 마이너스 난 돈이 1억 5천이고 손실이 3천만 원이다,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은, 그리고 내 돈이 다른 게 없어서 이걸 꼭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매도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내 편이 아닌 거죠. 이제 난 팔아야 되는데 장은 빠져 있고, 재테크가 전반적으로 힘들어지고, 10년 동안 현장에서 업으로 해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혹은 이런 지인들은 평생 반복되는 그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 안 쓰더라도요, 분산 투자가 핵심이고 자산 배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7대 3이니 5대 5니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에서 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목표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7% 정도 잡으면은요, 크게 무리 안 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 7%를 목표하면 마이너스 7%도 감내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7% 정도 빠져도 사실 충분히 인컴이나 아니면 다른 배당으로 회복이 가능한 수준인 거죠. 그 대표적인 ETF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좋아하고 컨셉 자체가 되게 매력적인 이제 지수형 커버드 콜이거든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그 다음에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액티브거든요. 주가 상승하고요. 얘는 주가가 변동폭이 조금 더 크죠. 여기 11,000원에서 이게 한 10% 정도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버티면 10% 배당 나오니까 괜찮았고, 주가 올라서 또 빠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10% 배당의 완충 역할을 하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20% 올라서 10% 빠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배당으로 큰 손실, 전반적인
투자 환경에서 무너질 염려는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은 대략적으로 연평균 배당이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폭도 여기보다는 낮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큰 목돈을 투자하기에는 욕심은 좀 줄이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장이 흔들리든 말든 꾸준한 상승 보이는 이 커버드 콜의 장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사실 시장이 쉬워 보이고 커버드 콜 하는 사람, 리츠 하는 사람, 채권 투자하는 사람 이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계속 영원히 오르지는 않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테슬라에 투자한다라고 봤을 때 테슬라는 사실 다양한 투자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TSLY도 있고요. 그다음에 TSII도 있죠. 뭐 이것들의 특징들은 뭐 제 전문 분야이긴 한데 일단 넘어가고 보시면 테슬라 커버드 콜이고요. 채권 혼합까지 씌워놨습니다.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테슬라에 투자하지만 물론 ETF를 구성할 때 종목을 10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테슬라 하나만 보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투자의 레벨 영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장기간을 보고 투자를 하고 결정을 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데 주식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수 단계가 워낙 쉽다 보니까 사면은 바로 오르기를 바라는데 한두 번 빠지면 이제 투자 전반에 멘탈이 흔들리니까 개별 종목 투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ETF로 투자하면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뭐 기다리면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 테슬라를 보면 이런 종목이나 테마를 사는 사람들은 그 기업이나 속도를 감안해야 되거든요. 테슬라, 뭐 레딧, 로빈후드, 그다음에 최근에 항공우주, 뭐 테크 쪽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라고 봤을 때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장기 투자에 대한 그 두려움과 막연함과 재미없음은 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맞는 거거든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기업들하고 속도를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면 또 ETF로 다 대박 난다, 뭐 은퇴했습니다, 뭐 이런 기사들 자꾸 뜨니까 이런 종목 들어가는 거죠. 솔직히 비트마인 같은 거, 비트마인에 물려있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이게 얼마였냐? 5,000원에서 이게 얼마였어? 23만 원? 이게 몇 배야? 하여튼 이렇게 오르고 나서 관심 없던 사람들도 여기는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은 정말 야속하게도 정말 한두 번 정도 기회 줍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한두 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다행이지만 잡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거의 반년 동안 고통의 시간인 거고 아마 중간중간에 다 파셨을 거예요. 그러면 또 언젠간 또 오르겠지만 사실은 투자의 레벨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운 좋게 여기서 한두 번 잘 팔고 나왔더라도 이게 결국 요 도파민에 중독되신 분들은 다시 이런 종목에 들어가거든요. 운이 계속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면은 이제 멘탈 케어가 안 될 거고 아까처럼 20-30% 빠지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감당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ETF 쪽으로 넘어가 보면 제가 보기에는 7대3 정도를 구성하면은 대략 목표 수익률을 한 7에서 10 정도로 구성할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빠지는 것도 감안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 시점을 내가 선택할 수 있거나 아니면 너무 몰빵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요 7대3 정도 구성하면은 뭐 이건 좀 옛날 거긴 하지만 2,000주, 4,000주면은 대략 뭐 지금 보면 2대1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목표 수익률 좀 높게 잡은 겁니다. 고배당 종목에 집중되어 있고 AI 테크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7대3 비중이거든요. 서학개미는 아시다시피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좀 공격적인 거랑 안정적인 거랑 2대1이지만 어쨌든 딱 2대1은 아니고 뭐 한 1.7대1 정도 되는 느낌인 거죠. 느낌. 자, 보세요. 지금 서학개미는 여러분들 지금 최근 흐름을 아시다시피 미국 주식이 고점에서 한 3에서 5% 정도 밀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서학개미는 이제 밀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조합했을 때 얘는 하락했고요. 자, 키움 고배당은 상대적으로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학개미가 배당이 1%거든요. 이게 두 개를 조합했을 때 평균 가격이 이렇게 형성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올랐으니까 이렇게 평균가 형성되면은 어쨌든 시장은 움직였지만 구조적으로 배당은 4.5 정도로 확보되는 거죠. 키움 미국 고배당 AI 테크는 배당이 한 3.5 페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하는 거는 원래 한 5% 정도였는데 글쎄 3.5 정도 페이스로 유지되고 있고 어쨌든 이제 구조화 시켜놓는 거죠. 시장 움직임에 좀 덜 민감하죠. 이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거나 뭐 투자에 실패해서 어디 이상한 데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둘 다 하락하는 거시 환경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거 가지고 멘탈이 나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다른 거 20, 30%씩 빠졌을 테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종목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 3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포트를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 지금 1,500원인데 화이자랑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들어가 있고 아티산, 그다음에 이 브이놈 아니지 버라이즌, 그다음에 브이놈 들어가 있고 이 바이퍼 에너지 뒤에 설명드릴게요. 피플스 뱅 코퍼레이션 같은 것도 다 금융주 위주거든요. 금융주 뭐 배당 많이 주고 성장은 좀 더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화이자 말씀드리면은 지금 화이자는 비중이 5%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다른 빅테크 말고 가장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1940년도쯤에 상장했거든요. 그럼 거의 뭐 100년 된 거라고 보면 되죠. 코로나 이후로 이제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밀려 있는데 이게 망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지금 배당이 5에서 6 후반까지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실 배당주 특성상 싸게 사면 시가 배당률 좋은 거 아니에요. 1억 똑같이 100만 원 월세 받는 거를 1억에 사느냐 5천만 원에 사느냐 수익률은 달라지니까 거기서 시가 배당률이 결정이 되는 건데 뭐 글로벌 유통망 꽉 쥐고 있고 특허 많이 내고 있고 그다음에 OEM 아니 OEM 맞나? 까먹었네. 바이오를 하도 오래 안 해가지고 이 종목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앉아서 보고 계시면은 이미 틀린 겁니다.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뭐 한 10분 만에 볼 거를 3, 4시간씩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체크하라고 또 좋은 유료 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이퍼 에너지라는 종목에 매도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도 의견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체크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뭐 그런 사람이나 챗GPT 잘 돼 있고요. 그래서 물어보게 되면은 바이퍼 에너지가 그동안에 이 광물, 그다음에 원유, 시추 뭐 이런 거 관련된 종목인데 그동안 원유 가격이 많이 마이너스가 됐었고 지금 다시 반등한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망하더라도 한두 종목 정도 망하는 거는 ETF 안에서 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 고배당 종목들을 70% 담고 그다음에 빅테크를 30% 담으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운용사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내공이 쌓이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ETF들을 또 구성할 수도 있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인기는 없을 수밖에 없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컨셉이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키움 자산운용은 뭐 엄청 메이저는 아니잖아요. 코덱스나 타이거나 뭐 에이스 이런 것들처럼 메이저는 아닌데 사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래 놓고 보면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인데 S&P 500이랑 슈드를 같이 섞은 거거든요. 이것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지금 25년부터 40년까지 슈드를 뭐 대략적으로 반올림해서 7대 3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슈드가 기술주 상승해서 소외되고 배당 성장도 물음표가 생기고 배당도 3% 4%밖에 안 되니까 어떤 ETF의 트렌드를 잘 이끌어 놓고 약간은 이제 뒤로 물러난 모습인데 주가 막 흔들려도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7대 3 정도가 황금 밸런스예요. S&P 500 좀 밀리더라도 슈드가 안 빠지고 버텨주고 마찬가지로 버티면은 배당 3에서 4 나오잖아요. 얘가 3%고 얘가 1.1 정도 되니까. 이런 컨셉으로 투자를 하면은 뭐 이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삽니다. 뭐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머지는 이제 수입으로 혹은 배당으로 혹은 인컴들로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ETF로 은퇴하기는 제가 은퇴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퇴직하고 나서 더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40년도에 슈드 비중을 늘려가면서 ETF 안에서 자산 분배를 하게 되면은 많이 올랐던 것을 매도하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혹은 제가 지난 방송에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고민들을 해주는 데인데 인기는 별로 없다.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이 112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ETF가 마음에 드실 거예요. 키움 S&P 배당 다우존스 비중 전환이거든요. 이름도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컨셉 자체는 이게 되게 좋은 컨셉이거든요. 꼭 이걸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좋으니까 10억씩 사시면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작아서 호가 다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미국 주식에 뭐 올라타 계시려면은 이런 ETF들을 계속 고민하고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빅테크 많이 오르니까 뭐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빠질 때는 뭐 여러 가지 고민 되실 텐데 시장은 항상 더 빨리 오르고요. 항상 더 크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계속 일희일비하거나 상처받지 않으려면은 수익률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그 구조로 투자해야 된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7대 3, 6대 4, 8대 2 본인마다 상황이 다르실 텐데요. 이런 고민을 먼저 하시고 거기에 ETF를 맞춰 넣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좀 오지랖은 한번 떨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